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순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경기 리뷰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한 경기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본머스 경기입니다. 일단 2대3으로 좀 토트넘이 의외의 패배를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오히려 할 경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어요. 일단 1부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지만 첼시 경기도 이변이 있었고 아스날 경기도 좀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경기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라이브로 보기 쉬운 게 토트넘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를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아스날 웨스트햄 그 경기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리스 골키퍼 나왔고 뭐 여긴 토트넘 똑같습니다.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선수 바꿀 수가 없어요. 벤치 보면 한수만 나와요. 네, 베르시치, 스키, 호이비에르, 그리고 포르 나왔고 앞선에는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입니다. 네, 뭐 똑같죠. 벤치 보면은 뭐 히살리종 단주만 빼고는 다 한수만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바꿀 카드가 없어요, 감독 입장에서. 일단은 뭐 비수마도 부상이고 뭐 벤탄크루 부상이고 전 다 거의 다 부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쓸 수 있는 카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부상이고요. 아 맞아, 밴데비 선수도 부상이죠. 그래서 수비도 그렇고 미드필더진도 그렇고 뭐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 랑글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산체스 선수가 나왔는데 산체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반면에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백포를 많이 썼었는데 좀 백스리로 이제 토트넘이 아무래도 3-4-3을 쓰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백스리를 좀 전환을 했고 원래는 좀 풀백으로 나오던 로이드 켈리가 스토퍼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비나가 좀 왼쪽 윙백으로 새로 들어오는 그런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3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3백이다. 맞아요. 뭐 지난번 첼시 경기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백스리를 상대하기에는 이제 백스리를 대응하면 이게 1대1 마크가 돼서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K리그에서 기성용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FC 서울이 3백을 쓰잖아요. 네. 이 3백을 자꾸 대응하려고 K리그 팀들이 너무 재미없게 똑같이 3백 나온다. 근데 이게 뭐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3백에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3백이 좋다. 근데 사실 토트넘과 본머스의 전력차를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본머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잡으려면 3백을 서야죠. 일단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지난 경기부터 좀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예전처럼 정말 높게 전진해서 좀 역습 상황에서도 좀 전방에서 볼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테 시절에는 수비하느라 허우적거리고 이제 앞에서 뒤에서 플레이메이킹 하느라 허우적거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런 모습 없이 손흥민의 장점을 정말 10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이 많이 좀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에버리지 포지션 보니까 케인 선수보다 위쪽에 있다. 맞아요. 그리고 클루세스키도 조금 위쪽에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콘테 마지막 이 노리치 경기 때도 아마 크루세스키 좀 더 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작년 시즌에 있었던 그때 조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무리뉴. 그렇죠. 무리뉴가 엄청 손흥민을 높여서 썼죠. 오히려 케인을 너무 내려서 그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뭐 그 시즌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준이가 이 멘트를 했었는데 제가 언제나 뺏어서 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파이널 패스를 주는 선수가 아니라 받는 선수다. 파이널 패스를 받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멘트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뺏어 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역시 파이널 패스를 받아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높게 그리고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왼쪽 측면 자리가 비게 되고 그리고 이 빈 왼쪽 측면 자리에는 좀 페리시치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원래는 이제 콘테 시절에는 페리시치랑 손흥민이랑 다 측면에 모여가지고 이제 정모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자주 보였는데 이제는 페리시치 혼자서 좀 그 빈 공간에 좀 여유롭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 페리시치는 나쁘지 않았다. 초반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고 뭐 후반 경기는 뭐 이미 그 경기가 경기가 그냥 별로여서 이걸 뭐 평가하기엔 좀 그렇고 페리시치 선수가 확실히 좀 손흥민 선수도 요즘 따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공간이 좀 나오니까 그리고 패스 길이 좀 열리니까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동선이 겹쳐 있으면 패스 줘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컷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공을 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된다. 페리시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도움도 하나 기록했기 때문에. 맞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또 도움을 줬죠. 이걸 그러니까 페리시치한테 조금 욕했던 게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손흥민 페리시치 이 조합이 안 맞았던 게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술적으로 그냥 같은 위치에 몰아 넣었다 보니까 좀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벤 데이비스 선수가 잠깐 윙백으로 나왔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해 보면 벤 데이비스 선수가 뭐 공격적으로 더 뛰어났던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마 뭐 지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또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뭐 경기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동선 정리를 해주니까 보기가 편하다. 손흥민 선수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까지 또 득점을 터트리면서 이제 101호 골까지 기록을 하게 됐고, 손흥민 선수 개인 폼은 요즘 뭐 국가대표 팀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폼의 문제는 아니다. 잘못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초중반에 못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전술적인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갑자기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콘테 탓이었나 모든 건 이렇게. 이거 콘테 탓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텔린이도 근데 대행하고 나서 한 경기인가 두 경기 정도는 또 손흥민 선수 메짤라처럼 썼어요. 근데 이제 변화를 좀 줬죠. 지난 그러니까 역시 손흥민 선수 위쪽에 서서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해리케인 선수는 역시 볼 뿌려주는 거 보니까 뭐 이런 9.5번은 없다.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확실히 케인 선수가 뿌려주는 볼의 그 질은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케인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약간 옛날처럼 무리뉴 시절과도 비슷하게 케인이 좀 수비 지역 혹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볼을 잡고 이제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볼을 뿌려주거나 뭐 허프라인 지역에서 받아서 킬패스 넣어주거나 손흥민한테 많이 지금 보여줬거든요, 이 경기에서. 이제 케인 선수는 그냥 축구를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되는 시점이 이제 있잖아요. 이 바로 이 35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엄청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았고 본머스를 압도했습니다. 실제로 득점까지 터뜨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선수가 나오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뭐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겁니다. 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일단 35분 랑글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산체스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됐죠. 오늘 경기 끝났다. 오늘 경기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랑글레 선수가 근육 부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코멘트가 나온 게 없어서 뭐 얼마나 결장을 하겠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안 그래도 벤 데이비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랑글레까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강제적으로 일단 산체스가 나오게 될 수 있거든요. 다음 경기도. 그러니까 랑글레 선수가 언제나 문제가 됐던 점이 수비 커버 범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시절 때부터 수비 커버 범위 너무 좁다. 하지만 이 선수의 빌드업 하나는 믿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이 경기에서도. 근데 이제 토트넘은 좀 바르셀로나와 다르게 백스리를 좀 쓰기 때문에 커버 범위를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좀 장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젠 없죠. 이제 산체스 이젠 없죠. 만약 랑글레 선수가 다음 경기 복귀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 검사 중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산체스 선수가 투입이 되고 나서부터 수비의 호러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38분에 이 포로가 수비진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실점이 들었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산체스 선수 따라갈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볼을 뺏긴 이후에 이제 득점을 기록한 이제 비냐 선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침투를 했고, 이제 그거를 산체스가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 쫓아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 막아서 저 선수 막을지 몰랐을 거다. 그게 볼을 몰고 오는 선수도 있고 이제 뒤로 침투하는 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택이 어렵긴 해요. 그 상황이. 근데 1대2여서 산체스 선수의 스피드였다면 미리 생각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뭐 포로 선수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 그거는 거의 수비 지역에서 뺏긴 포로의 잘못이 가장 크긴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억까 좀 있다. 간여는 좀 돼 있지만 좀 억까라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좀 덜 해주자. 죄를 좀 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51분 이 득점 실점 장면은 이거는 이건 커버 불가능. 이건 커버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산체 선수가 일단 1대1 상에서 좀 졌죠.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빈 공간이 발생했고 태클을 시도했는데 태클 공은 맞았어요. 공은 맞았지만 솔랑케한테 아주 멋진 어시스트가 돼버렸죠. 어쨌든 저는 이 장면도 산체스는 열심히 했다. 근데 일단 이게 거기서 센터백이 그렇게 벗겨지는 것 자체가 일단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애는 착하지만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커버를 하려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빨리 뛰어갔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악재가 돼서 소랑케한테 공이 연결되는 상황도 있었고. 로메로가 그 장면에서 태클을 하고 골을 먹히면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이게 뭐 풀백도 아니고 센터백은 자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공을 뺏지는 못해도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 한 명이 갑자기 로메로는 그냥 갑자기 있었는데 옆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놀랐죠. 어쨌든 뭐 산체스 선수의 뭐 이런 실력적인 부분의 아쉬움은 언제나 토트넘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수를 빨리 팔지 않았던 거 이게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거든요. 토트넘 문제다라고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57분에 산체스 선수 대신에 단주마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앞서가야 된다 이런 좀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이 점도 산체스 개인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좀 이후에 말할 건데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어쨌든 단주마 선수가 교체가 됐고 단주마 선수 교체 이후에는 뭐 스킵 선수도 교체가 됐던 것 같은데 스킵 선수 교체되고 히샬리송 넣고 근데 이제 막판에는 한 골 먹혔잖아요. 어쨌든 단주마 선수 교체는 뭐 골을 기록했으니까 뭐 성공적인 교체다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이 마지막 경기 보니까 몇 개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뭐 이게 동점골 전이긴 했지만 뭐 히살리시온 골 취소도 있었고. 맞아요. 노마크 상황이었는데 이제 페리시치가 좀 발리 슛을 홈런으로 날리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 있었고. 경기 막판에도 이제 히살리시온 마지막에 헤딩 살짝 벗어난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뭐 사실 이제 챔스 경쟁으로 보자면은 뭐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에 같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다행인 면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일단 아스톤 빌라도 지금 바짝 쫓아왔어요. 3점 차이로 토트넘이랑. 빌라 요즘 막 빡세요. 빌라 빡세요. 빌라 너무 빡세고 챔스 경쟁은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브라이튼도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 경쟁도 지금 약간 적신호가 펴졌습니다. 일단 브라이튼 같은 경우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남은 경기 다 이기잖아요. 아마 토트넘이 이길걸요? 높아요. 지금 5점 차이에요. 토트넘이. 4점 차이에요. 4점.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챔스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이고 심지어 유럽 당전에도 못 나갈 수 있다. 못 나갈 수 있다. 아무것도 못 가거든요. 어쨌든 뭐 막판에 와타라 선수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 어시안 솔랑케 선수가 포로 선수한테 이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포로가 완전히 밀리면서 이제 공을 내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로도 이제 실점 2개의 연관이 되게 됐고 산체스도 이제 치명적인 실수 좀 실점 1개 연결됐고 그래서 두 골이 결국 실점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실수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포로 선수도 굉장히 못한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경기 후에 좀 파장이 있습니다. 뭐 산체스 선수도 그렇고 포로 선수도 그런데 난 SNS 계정을 삭제한 건가요? 네, 뭐 닫은 거야, 삭제한 거예요? 산체스 삭제했다고 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겠네요. 찾아보면 없어요 산체스 계정이. 뭐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비공개. 비공개는 원래 뜨구나. 비공개는 그냥 게시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이디만 뜨는데 산체스는 없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스텔린의 감독 대행 인터뷰에서도 오늘 패배는 개인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머스가 이번 최근까지 경기력을 좀 살펴보면 게리 오닐이 잘해요. 이게 잘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경기력이 좋지 못한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도 잡았거든요. 그때 리버풀도 경기력이 그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경기력이 좋은 팀들을 상대를 할 때는 지는데 본머스의 뭐 레벨 이제 팀의 레벨을 생각해야죠. 근데 경기력이 안 좋은 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가 토트넘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머스한테 진 적이 7년 전, 이렇게 제가 찾아본 건 최대 7년이었거든요. 7년 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7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심지어 대승 경기도 많아요. 뭐 4대0, 뭐 5대1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어쨌든 대승 경기도 많아서 이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스텔론이 그 대행이 경기 끝나고도 얘기를 했지만 토트넘이 이렇게 수비 실수로 인해서 패배하는 경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챔스를 가고 싶으면 이 수비 라인부터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체할 선수가 없다. 그다음에 그나마 있던 랑글레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스텔리니 감독도 인터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나는 선제골 넣은 후에 우리가 좀 더 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면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게 말하게 된다.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뭐 마음가짐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라 산체스가 못했다. 근데 이제 라고 그것도 얘기할 이제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결국 그런 터무니없는 실수들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집중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건 집중력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패배를 기록하면서 제가 가면 얘기하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경쟁에서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뉴캐슬이랑은 승점 차이는 지금 3점 딱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치렀죠. 네. 일단 38라운드 근데 지금 31경기죠. 네. 그러면 7경기 7경기. 네. 쉽지 않아요. 이거 브라이튼도 치고 올라오면 이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챔피언스리그 경쟁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정도 경기력이면 이게 제발 역레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케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토트넘 팬 입장인데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4강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가 맨유예요. 네. 맨유예요. 제가 말했죠? 안 된다고요. 물론 이제 맨유도 좀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맨유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일 것 같은데 일단 챔스가 가고 싶다면 이 경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시죠. 그 중원 3명이 있으면 수비가 좋지 않아도 경기 최고입니다. 카세미로, 에릭센, 여기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거는 이번 주에 아주 좋았죠 맨유. 네, 이거는 에릭센이 더 돌아왔기 때문에. 이 에릭센 같은 선수가 여기 토트넘에 있었어야 되는데 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어쨌든 다음 경기가 맨유라고 하니까 뭐 기대를 안 하게 되네요. 경기를 좀 기대가 안 돼요. 네. 어쨌든 챔스를 가고 싶은 이 경기에서 뭔가 승점을 벌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